제목,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을 때. 개발 도상형 인간이라고 했던 유시민 씨에게 헌정하는 영상입니다. 해우소에서 많이 쏟아냈어요. 많이 쏟아냈더니 힘이 들어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옛날에도 얘기했던 스님들의 캐릭터가 참 다채롭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을 통해서 화두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별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다른 책을 읽다 보면 스님들의 캐릭터가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과 불교는 묘하게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수행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비슷한 게 많아서 제가 불교 이야기 하면서 왕왕 이야기를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카톨릭의 신부님들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본받을 점이 있고 모범이 되거나 신앙의 모범이요. 이제 성인 등급에 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합니다.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가 각각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일단 귀여워요. 귀엽고 유머러스하고 하는데 저랑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절벽에 딱 서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바람 부는데 막 불어닥치는데 스님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스님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조주 스님은 캐릭터가 귀여우세요. 불교가 봄날 같은 느낌이어야만 해. 이러시는 분들은 조주 스님 좋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절벽에 서가지고 아둥바둥 버티다가 내가 부처가 안 되면 난 죽어버릴 것이야 라는 느낌이시라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장 스님이나 임재 스님 같은 사람 좋아할 것이라고요. 오늘은 좀 따뜻하면서도 재미있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얘기하다 보면 귀여운 캐릭터, 그게 드러나는 조주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화두는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석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유시민 씨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스님의 이야기로 굳이 비교해 보면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분석하다 보면 이게 뭐냐?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듯이 누군가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그냥 툭툭 하는 이 말로써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결혼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배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시니컬한 표정으로 잘해봐. 축하한다. 그 얘기를 깨닫는 데는 결혼하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은 약간 깊어지는, 하지만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뭐 일단은 제 느낌 잔소리 그만하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두가 도대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또 사실 막연해요. 화두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죠.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암자 주인은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는 그곳을 바로 떠났다. 다시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곳 남자 주인 역시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에게 절을 했다. 주감암주 라는 화두인데요. 여기서 주는 아시다시피 조주입니다. 암주, 암자의 주인. 사찰에 가보면 이렇게 매인절이 있고 우리 본사가 있고 큰 절에는 말사들이 있어요. 뭐뭐암, 뭐뭐암 해서 그 암자의 주인을 암주라고 주시암자는 주시를 암자라고 그러는데 스토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주가 어떤 암자 주인한테 갔는데요. 하루를 그곳에서 묵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배가 고파서 갔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공양을 해야 된다든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했더니 암자 주인이 이렇게 주먹을 두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날에는 주먹감자라고 해서 주먹감자 아시나요? 주먹감자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수영 씨가 이병주 그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저도 이분을 김수영 시인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병주를 잘 모를 겁니다. 60년대 초반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예, 유시민 씨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나오면 다 대박났던 김수영 시인이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년대 초반에 포크스바겐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김수영 시인은 가난했고요. 김수영이 화가 나는 거죠. 거짓 속물인데 술은 이병주한테 얻어먹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주먹감자 이렇게 그 주먹감자를 했던 그 밤에 술 되게 취해서 돌아오다가 마포에서 교통사고로 밤에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주먹감자를 때리고 비틀비틀해서 먼저 술집을 나온 다음에 이병주 작가의 포크스바겐의 왼쪽 바퀴인지 오른쪽 바퀴인지에 이분이 소변을 누시고 그리고 발로 찼던가 안 찼던가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얘기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죠. 조주 스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랬죠. 이놈의 새끼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평가를 내린 겁니다. 물이 얇아서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러고선 거길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자 주인이 물인 것이고 조주 스님이 자기가 배인 거예요. 물이 너무 얕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실은 장자라는 책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얕으면 이건 동양의 하나의 지혜죠. 문제는 두 번째. 저는 해석을 할 때 여기 해석에는 다른 암자 주인이라고 해놨는데요.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같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다음 날이어도 되고 내지는 그날 한두 시간 전일 수도 있고 빠르면 1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는 확실히 있고요. 원문에는 한 명의 암자 주인이 반복이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2명이라는 느낌이 들죠. 암자라고 그랬잖아요. 본 사찰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 해인사니, 무슨 사니, 그게 있고, 그 뒤쪽에 가다 보면은 작은 암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암. 그 본 사찰, 그 메이저 본부에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거죠, 한마디로. 같은 사승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암자에 살고 있는 암주 스님이랑 여기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이랑은 같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구지 스님, 손가락 드는 구지 수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나는 이 손가락 드는 것으로 배워서 계속 썼다. 그리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깨우침을 유도하는 곳도 있고, 지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곳도 있고요. 뺨을 후려 갈기는 데도 있습니다. 악! 하고 제자가 때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다른 스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원문만 보면 일자, 일암주, 한 명의 암주, 영어로 말하면 정도가 하나씩 들어가요. 하나가 어이고, 그렇잖아요. 스튜던트 그러면 처음 만난 어떤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을 5분 뒤에 다시 만나면 더 스튜던트라고 쓰죠. 그래서 더를 정관사라고 얘기하고 부정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와 더를 썼으면은 같은 학생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튜던트고 다음에 또 스튜던트 나오면 두 명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두 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 명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게 좋은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것이기는 한데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똑같아요. 계십니까? 그곳 암자 주인도 역시 주먹을 들었다. 또 이런 거예요. 주먹.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평가가 달라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에게 절을 했어요. 두 가지 태도가 확연히 다르죠. 앞에는 그 암자 주인한테 너는 너무 작아, 얕고 얇아, 너무 얇아, 얇은 정신의 소유자야, 그냥 찢어지는 종이와 이제 쿠션을 굳이 비교하자라면은 웬만한 무거운 책을 던져도 쿠션 좋은 침대에는 이 커버가 되니까 찢어지지가 않잖아요. 얇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거기다가 책을 툭 던졌을 땐 찢어집니다. 가늘고 얇아요. 두께가. 너는 너무 적어. 나는 커. 조주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같은 큰 배는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막말로 그 암자가 항구라면 그 항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주 자신은 항공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죠.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암자에서는 암자가 갑자기 크겠습니까? 멀쩡히 존재했던 암자가 갑자기 본사처럼 커지냐고요. 여기서의 본사는 주가 되는 회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에서 일종, 일파, 본종이 되는 큰 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말사들을 통할합니다. 또 근본이 되는 스승을 말할 때 석가모니를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의 본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본사는 안 커지죠. 규모는 비슷한 암자에서 행동은 똑같아요. 주먹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묘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마음 먹으면 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작은 항구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 같은 사람이다.
조주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작다. 이 암자 주인은 크다.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 곳이니 그 암자는 대양같이 큰 곳이야. 그리고 앞에 암자는 어땠습니까? 너무 작죠? 암자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나 같은 큰 사람은 안 들어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화두를 보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내릴까? 요게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질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조주를 뺀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암자 주인이 둘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이것밖에 안 했어. 그리고 그 암자 크기는 뻔해요. 암자가 있는데 하나의 암자 약 한 20평이라고 칩시다. 하나는 200평이고 그런데 거기가 어딨어? 암자는 그냥 암자예요. 그리고 조주만 변한다. 조주의 처음 평가 이제 똑같은데 조주만 변했다.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작은 거야. 너는 나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너 나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화두는 조주가 그렇게 본다라면 그래서 암자 주인이 한 명이라고 본다면 주감 암주는 추리의 감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정의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암자 하나의 암주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조주만 잘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당집에 나오는 책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이야기랑 비슷해집니다. 이 조당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이제 갖고 가는데 삼국유사나 이런 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삼국유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요거는 조당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상스님이랑 당나라 가기 전에 기억나죠?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토막, 운막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잤는데 오다가 비를 너무 많이 맞은 탓에 약간 몸살 기운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 보니 이제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밤에 목이 마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봤더니 원효 스님이 물을 먹었는데 너무 시원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은 물 중에 가장 시원하게 먹은 겁니다. 목마름도 가셨고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거기가 운막이 아니라 무덤을 파놓은 것입니다. 무덤. 누군가 이제 도구라 해서 무덤 이제 자리가 이게 뭐냐면 아직 썩어가고 있는 거죠. 썩어가는 살점도 보이고 해골에다가는 물을 찼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물이 차서 먹을 수가 있을까? 다 살이 썩으면 물이 안 찹니다. 물이 다 빠진다고. 거기에 이제 물이 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매장된 지 6개월 안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달 미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땅이 조금 덜 썩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뼈에 구멍 같은 거에 아직 살들이 다 붙어 있어서 물이 안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먹은 겁니다. 우리 만화책이나 애들 책들 보면은 이렇게 구멍 뚫려서 눈, 코 이렇게 구멍 뚫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만화에서 보는 해골처럼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곳에는 물이 안 찬다는 겁니다. 봤더니 그 해골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원효 스님이
깨우쳤던 것들이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물이었다. 와, 이것은 너무나 역겨운 내 인생에서 이러한 역겨운 길을, 그러니까 역겨운 길이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러한 역겨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다 내 마음이지.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는 바깥쪽에도 있어요. 이것이 해골바가지가 실제의 모습이고 달달하다라고 했던 거는 내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내 마음이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진 게 눈 감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져서 그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것마저도 우리 마음이 만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묘한 겁니다. 해골바가지가 있는 그대로 본 거냐? 그건 아니다. 그것도 문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것은 맑은 물이라고 볼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물입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말고 무리가 있다 라고 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원유가 둘이 있잖아요. 최소한. 아니, 거기는 셋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달고 맛있다라고 했던 원유, 그리고 밤의 원유, 새벽에 일어나서 역겨워서 악 하고 구역질했던 원유, 다 마음이 지어 놓은 것이다 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극단적인 감정적 폭도 사라지고, 너무 역겨워. 처음엔 막 아우 이 물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미치는 겁니다. 지옥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너무 싫어.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지도 않고 밀쳐내지도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지도 않은 원유. 최소한 3개, 최소한 3병의 원유가 있어요. 아니면 2명의 원유가 있는 거죠. 이게 조주스님의 주가맘자의 이야기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너 나보다 작아. 나 커. 얘기했던 조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나 작아. 당신이 커. 라고 하면서 절을 드렸던 조주.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복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아시죠? 인정받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주의 화두를 볼 때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마찬가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되게 떠듭니다. 인간들이. 다람쥐도 고양이도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하늘의 까마귀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그 헛소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언어도 다른 동물은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가 멍청이에요. 우리가 무슨 밀림의 왕자 호랑이 나 호랑이야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래요. 그건 사실 약함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은 모든 종족들 중, 모든 동물 중 가장 약합니다. 혼자서 거의 살 수가 없고 못 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인간한테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게 왜 있느냐?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독립된 개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보면은 초식 동물들이 이 새끼들이 놓는 것을 보면은 태반까지 해서 초식 동물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미애한테서 떨어집니다. 바닥에. 이 바닥에 새끼가 떨어진다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그곳을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피냄새 때문에 하이에나로부터 기타 등등의 동물로부터 짐승들이 달려와요. 그런데 이 4발 달린 짐승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냐. 1시간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1시간. 맥시멈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만 돼요. 최대한 빨리. 이해되시죠? 부모와 독립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낳자마자. 인간의 아이들은 언제 걷습니까? 여러분께 묻는 건데요. 인간의 아이들이 언제 걷어요? 1년째? 돌 좀 지나서 더 2년? 걷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독립을 못하죠. 짐승들은 거의 바로 독립해요. 몇 분 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철학자이면서도 정신분석 학자인데요.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락강이라든가 이런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배웠던 건 인간의 정의가 만물의 영장, 만물의 가장 신묘한 존재고 동물을 거느리고 그러한 존재라기보다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하자가 있는 종족이다. 하자의 대표성은 그럼 무엇이냐? 미숙하다. 이 논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삼령상 지내자는 얘기가 논쟁이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3년상 너무 길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죽으면 3년상을 치렀어요. 3년 동안 상을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공자가 3년상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 어쩌고 저쩌고 쭉 하니까 공자가 한마디 했죠. 네가 혼자 숟가락 들 시간이 3년이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먹여줬다. 너 그런 거 먹고 살았어. 그러니 한마디 합니다. 줄이고 싶으면 줄여. 이런 식으로 공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3살 때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숟가락 들 수 있는 시간, 내 숟가락, 내가 들 수 있는 시간을 3년이라고 보면은 부모가 네 입에 다 음식 먹여준 시간이 3년이다. 3년상을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논어에 나온답니다. 일찌감치 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아예 동물이 이거 어떻게 되냐면 털 자체가 있게 태어납니다. 심지어 저희 집 고양이도 새끼를 낳았을 때 봤는데 아이를 이제 구조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8마리가 낳았는데 2마리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이제 6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발톱도 있어요. 이 애기 고양이도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도 발톱이 있어요. 털이 있고. 이 초식동물도 털이 있는 채로 태어납니다. 그 떨어졌을 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초식동물들 태반 벗겨내면은 털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언제 이갈이 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가 나서 태어나요. 이가 나서 태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수국기질 태어날 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울망 울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의존해야 된다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부모한테 이쁜 짓을 하면 좋은 음식 먹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난 꼬맹이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꼬맹이들이 예뻐 보여요. 악마의 유혹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악마의 유혹식이. 갓 태어난 아기가 못생겼고 잔인하고 피 흘리고 막 눈이 혈안이 되어서 나오면은 이 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가 무기력할 때. 엄마한테 빵긋빵긋 웃고 어떻게 밥 안 주겠어요.
내 살이라도 잘라서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보세요. 꼬맹이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독립하기 전까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 이거 부모입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새도 그거 하나요? 이 꼬맹이가 열심히 학교에 가서 포도 스티커, 테이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표에다가 포도 스티커 붙여요. 200개, 100개 뭐 이렇게 붙입니다. 다 붙여서 갖고 가면은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실내화 주머니도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꼬맹이가 학교에 가서 그거 받았어요. 집에서도 그거 받고 그런 거 받습니다. 이게 왜 받아요? 왜 받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걸 왜 받을까요?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았을 때 엄마의 표정이 좋았어요. 그걸 그렇게 받아서 갔을 때 표정이 좋았다고. 선생님 표정이 좋았어요. 그건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꿈의 꼬맹이가 우리나라 음식 들 중에 마늘 들어간 김치라고 해야 되나? 이 모유는 텁텁하지가 않습니다.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이유식을 합니다. 이 이유식, 어른들 먹는 음식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어른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김치를 물에 씻는다고 해도 마늘의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마늘 먹는 거 모르는데 잘 먹으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마늘 약 한 3, 4일 안 먹어도 마늘 냄새가 난다고요. 마늘 냄새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그러니까 탈 때라기보다는 내릴 때 비행기는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나는 냄새 있어요. 그 외국인한테서 나는 냄새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예요. 마늘 냄새. 우리는 몰라요. 마늘 먹어서 몸에 배어서 나는 냄새가 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우리나라만 나는 냄새입니다. 섬유유연제 많이 쓰면요. 한국인 티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외국인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 김치를 아이가 먹어. 용감하게 막 먹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매운 거 잘 먹었다고 막 박수 받아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 굉장히 먹을 때 역겨웠고 힘들죠. 맵고 땀나고 참아. 모유랑 완전 다른 느낌일 텐데 그걸 먹는 거예요. 아이가 참고. 그러면 아이 예뻐 이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김치도 잘 먹네. 뭐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핵심의 교훈이 뭐냐면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나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서 아리까리 하니까 이제 써본단 말입니다. 다 써놨어. 그러면서 인정, 사랑, A는 타인을 욕망한다 뭐 이런 걸 써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진술 분석에 최적화된 훈련을 한 것도 제 취향인 듯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제 언어로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얘기하면요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나같이 느끼고 생각한 사람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토지 하나 빠뜨리지 않고 같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이 다르고 인용을 하고 은용을 할 수는 있어도 하지만 대통령님과 총리님께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다 갖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제 방송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님을 타겟팅한 방송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갖다 쓰셔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내가 뭘 욕망할 때 그것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말을 따라하는 사람은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가? 웃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퀘스천 하나 드리면,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잖아요.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면 100% 엄마가 원하는 남자형을 데리고 옵니다. 이 딸이.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형의 남성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놀랍게 그래요. 의외로.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느 백화점 가게 된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나보다 훨씬 멋있고 나보다 훨씬 근사한 사람이 어떤 책을 뽑아서 봤다든가, 예를 들면 서점이라고 칠게요. 백화점이 아니라. 그 책 한번 들여다본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을 입는다. 그 사람이 이렇게 봤다고만 쳐요. 손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 봤다가 걸어놨어. 여러분들 그거 다시 만진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만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꼬맹이 AB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동네에서 친구라서 집에 놀러 왔어요. A가 평소 갖고 놀지 않았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A가 B를 데리고 온 것은 A가 B를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와서는 이 A가 갖고 놀지 않던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비행기 장난감이라고 쳐볼게요. 비행기 장난감을 B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A는 그 갖고 놀지 않았던 그 비행기 장난감을 B 그 친구한테서 뺏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비행기 장난감 안 갖고 놀았어요. 근데 저 비행기 장난감을 갖고 있어야만 얘가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얘한테 내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나는 비행기 장난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스러운 겁니다. 원래는 A가 B를 좋아해서 B를 데리고 왔어. 근데 이 B를 좋아했다는 것은 뭐냐? B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풀어줘서 같이 갖고 놀았어요. 야, 다 너 가지고 놀아. 나 너 좋아하니까 너 다 가지고 놀아. 근데 얘가 내가 장난감 줘서 고마워하고 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장난감에 빠져서 빼앗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B라는 아이는 나를 보니까. 이 웃기잖아요? 어렸을 때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을 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벌써 여기에는 굉장히 괴로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셔라,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B라는 아이는 나를 본단 말입니다. B는 A라는 아이를 보게 되니까요. 웃깁니다. 그건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인정투쟁이 중요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유사 이래로 20세기까지 남의 인정투쟁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인정에 초연한 사람만이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전통이 있어요. 여기도 이 이야기를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석사 받고 나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 되면은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불교 철학 공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강의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잠깐 옆으로 세면 석사 되고 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박사가 될지. 그런데 그 속에서 안 좋은 문화를 너무 많이 듣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저와 동기이기도 했고
비용도 들고 이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난 내 등록금 내가 내야 되는데 집안의 형편도 그렇고 이제 뭐 다시 IMF 겪고 나서 아버지 재기 시작했을 당시인데 내가 들어가면 무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뭐 내가 취업을 안 하고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연구만 하기에는 실속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뭐 돈 모으면 그때 해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라는 결론이 저는 내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것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개그 프로에서 봤어요.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서. 늦을 때가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은 거다. 미루면 절대 못해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그 핑계로 미루고 타협하고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하십시오. 잠깐 옆길로 샜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노란 깃발 꽂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석사가 된 후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처음 강의가 요청이 왔어요. 그 요청한 곳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대전시청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전시청 맨 위로 올라가면 아직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민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옥상에 북카페처럼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마련되어서 갔어요. 근데 강연이 너무 잘 됐어요. 그때 했던 게 김수영 시인의 내용으로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그 당시가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왜냐면 앞에서 강의한 사람은 압니다. 이 리듬을 너무 잘 타는 겁니다. 리듬을. 사람도 안 졸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졸고, 표정들도 다 좋고, 그렇다 보니까 나도 막 좋고. 이런데 한 아저씨,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한 아저씨 한 분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저 아직도 이분 얘기할 때 이제 좀 더듬더듬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들은 강의 중에 제일 쓰레기였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인원이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맥시멈 꽉 찼었어요. 강의실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 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제 강신주 교수님의 멀리 먼, 그분은 저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영향을 제가 이제 학교 한 번씩 특강 오셨을 때 듣고 했을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그분 제자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어요, 제가. 흉내도 냈고, 죄송합니다. 강신주 선생님. 흉내 굉장히 많이 냈어요. 선생님 말투도 굉장히 많이, 말투라기보다는 언어 자체를 많이 흉내를 내보려고 했으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셨다. 그 얘기 듣고 그때 그랬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셨다. 너무 의미 없으시면 그냥 빨리 가시지. 빨리 가셔서 다른 시간 보셨으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그분이 무섭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화두가 다가온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실 속으로는 부정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리액션을 쳐줬어.
그러고 다 좋으면 나 훌륭한 사람이야. 뭐 나도 나름 근사한 철학자야. 사람들한테 내가 뭘 가르쳐 줬어. 나도 인정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 부인하게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의외로.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지 절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시청 앞쪽인가 대전역으로 가려면 그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는 이제 담배를 핍니다. 술을 잘 안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가려고 하는데 저 아저씨가 쭉 쫓아왔어. 아저씨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간을 보신 겁니다. 네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처럼 목말랐다면 네 작은 그러한 놈이라면, 이렇게 네 강의는 쓰레기였어 라면 불쾌한 빛을 보였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간을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이제 안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이제 하다 보면 간을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알같이 이제 어떻게라도 엮어봐야 되니까, 나는 신인이니까 강신주 이렇게 사진 놓고 강신주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제 강신주 파리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명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신주 파리를 한 거예요. 현수막에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줬어요. 이제 제가 안 유명하다 보니까 칠가닥 같은 인연을 하나 엮어가지고 저를 이제 장사한 거죠. 하여간에 상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꽉 찼어. 그 강의실이. 나이 어린애가 철학잡시고 와가지고는 떠들어댔던 거죠. 돌아보니 나이 이제 저도 많죠. 40대 중반이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장소에 갔었을 때는 20대 후반, 30대에도 채 되지 않았어.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이제 27, 8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란 한 판 될까 말까 한 나이인 애가 나온 거죠. 간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현이 뭔데 저렇게 강신주 이름을 걸고 강신주처럼 마치 김수영처럼 떠드네. 응? 김수영처럼. 강신주처럼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보고 싶은 거죠. 저한테는 유혹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박사는 아니어도 복수 전공으로 이제 학위 따고 해서 본업도 따로 있어. 근데 요만한 애 하나가 와갖고, 꼬맹이 하나가 와줘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꼬맹이 하나가 아저씨 무식해서 화나세요? 에이, 나 무식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면 무식하다면 화를 냅니다. 왜? 들켰거든. 유식한 척 했는데 들킨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날씬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운동을 잘해서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와서 이모, 삼촌, 돼지 이러면 화납니까? 그때 그러죠. 아유, 이모 돼지지, 삼촌 돼지지 이러고 맙니다. 근데 진짜 이게 화가 나면은 어려운 것이, 체격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옛날에 대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받은 경험은 사실 일종의 위기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이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칭찬해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욕을 하거나 부인하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남의 칭찬을 좋아하고 남이 욕하는 걸 싫어하게 되잖아요.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엄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남이 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만약 이제 그러면 좀 미친 거라고 하죠. 남이 욕하는 거에 무감각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야만 하고 남의 욕을 담대하게 여러분 일을 그걸 뚫고 나가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암이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 이래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주인으로 못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그래. 내가 남의 욕에는 의연해야 돼. 의연해야 돼. 그걸 사람들은 남의 칭찬도 의연해야 된다. 남이 칭찬했을 때 기분 좋다. 그만큼 남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약도 사고 백화점에 가서 속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아름다워. 그 얘기 훅 해가지고 뭐 하나씩들 사시잖아요. 안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욕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남의 칭찬을 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와 함께 하다 보니까 앞에가 좀 두서가 좀 없었는데 대충 이해되시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 되려면 남의 유혹에도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친구한테도 뭐 이 옷 이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성형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괜찮게 성형이 됐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이상하게 됐어. 그 한마디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뭔 의미입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꺾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A를 만났더니 A도 별로다. 안 어울린다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옷을 샀는데 말입니다. 그 A라는 애가 안 어울린대요. 내가 좋아해서 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양에서는 장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남의 인정을 초월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해능 기억나시죠? 선악 말고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래야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러면 남들이 약하다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거, 그게 뭔지 봐라. 그게 본래 면복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본래 면복.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과거 연상에 다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인정받는 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이쪽으로 간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동양은 인정을 받으려는 싸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주인이 될 수 있다. 왜 남한테 인정을 받아?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남한테 휘둘르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화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처음 기억나시죠? 이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전 갔을 때 그 어떤 아저씨가 그 어떤 선생님이 했던 거 다 똑같아요. 당신 강의는 내가 들은 것들 중에 가장 쓰레기였어. 의미도 없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저거 안목이 없네. 내 강연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럼 조주가 처음 말한 거 기억나시죠? 아, 이거 물이 너무 얇다. 나는 큰 배인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요게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이렇게 비하하면서 나 크다라고 갖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고 두 번째 보세요. 똑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 주먹 이랬단 말입니다. 이 암주가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절을 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줘버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봤다라고 했죠.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추리죠. 처음에 물이 작다라고 그래서 물이 작다, 물이 얇다, 나 같은 큰 배를 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은 물을 두 번째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물. 배는 못 돼 그렇지만. 그런데 그 정도 물이라고 해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 물로 인해서 배가 터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 많이 먹어서. 힘든 사람들한테는 힘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옛날에 나는 큰 바다야. 큰 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목마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목마름을 가시게 해줘서 편하게 해줘서 놓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원효 얘기랑 비슷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얘가 날 부정하니까 나 커, 나 배야 이렇게 조그만한 밥그릇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은. 그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똑같은 물입니다. 이 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그릇에 이 물을 봐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원효랑 비슷한 얘기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주가 변한다고. 처음에는 커, 약한 인정을 해야지. 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랬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나 크다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염없이 작아집니다. 하염없이. 그냥 나 작아. 작은 동물체 중인 하나의 중생일 뿐이야. 당신이 훨씬 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어느 쪽의 경우가 훨씬 더 관계를 맺기가 좀 부드러울까요? 제 생각은 후자인데 나는 큰 배야 라고 떠드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주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편한 게 있습니다. 암자 주인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원효 스님이 봤던 해골물이 맑은 것인가?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어떠한 변화들이 조금이라도 감지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장난을 했습니다. 앞에. 그 물이 들어간 그 배. 이 배면 아무 쓸모도 없는 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전에서 아저씨가 쫓아오셔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 느낌은 시험 통과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읽어 나가시면은 애틋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두 중에 유일한 등장인물이 정확하게 나눠서 보는 그런 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